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출석하면 안 되는, 국민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상 자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지 않았어요.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독자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유상범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습니까?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찬반 표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면 유상범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다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말할 때는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안건의 심사. 유상범 간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 저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상대방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지 마세요. 자, 계속 발언해 주세요. 네. 국회나 법사위나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탄핵안 발의와 관련된 부분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125조에 따라서 청원심사 소위원회 회부돼서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인사말씀 시간을 드렸는데 인사말씀과는 좀 달리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8조를 국회법 살펴보시면은요, 교섭단체별로 한 명 이상 토론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토론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토론할 때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항상 것으로 토론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모두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법에 보면 세 가지 조항은 청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 기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가를 못 오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청원이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청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이 부분은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5만 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 소회로 보내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전체 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위원장 재량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원 소위로 보내기 전에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한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 중요한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진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제한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조사 권한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엉뚱한 트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요. 국회법 49조에는 간사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되어 있고요. 간사간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를 열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은 비교적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간사간 협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 52조 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회의는 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했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 좀 합시다. 위원장 재량입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이 원만하게 잡히고 안건이 처리되기를 위원장으로서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고 법사위가 식물위원회 아니냐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법 52조 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또 법사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등의 명단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내려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한꺼번에 여러분이 손들면 누구를 시켜야 될지 그것이 그러니까 먼저 든 의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은 하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많이 제지를 받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 발언하시는데 그 시작하시면서 지난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의사진행에 관한 건데 위원장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박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는요. 국회 청원이 아닙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 국회 소관이다.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에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146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도 만약에 왔다면 저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왔다면 청원을 안 한 그분들의 책임이죠.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법 125조 5항에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심사 보고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청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미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 모독 이 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140만 넘게 한 이 청원은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법사위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청원을 국회 법사위에 접수하지 않았어요. 자동 접수가 된 겁니다.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세요. 저를 뭐라 하지 마시고 저는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 소위로 보낼 거냐 전체 회의에서 토론할 거냐 청문회 할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동으로 접수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소용없는 그런 토론은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병위가 추가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셔서 우리 국힘 의원님들도 착오에 의한 거취를 피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상습적으로 끼어들게 하는 송석준 의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제가 의결 한번 제안합니다. 서로 끼어들지 않기로 우리 한번 합의합시다.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박균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에 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들어왔는가? 들어왔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1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탄핵 청원 소위를 안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국민의힘 측의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것을 그러면 청원은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125조 청원이 자동적으로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말씀하시기 전에 21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146만 명이 된 거고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이거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 소관 사항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죠. 국회 청원을 왜 안 했느냐? 귀당의 법사위원장께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박균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처럼 이것이 청원의 조건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의 기밀을 노출하거나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충분하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반 토론 결과에 의해서 법사위원들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법사위에서는 찬반 토론을 하고 그 찬반 토론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면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탄핵 소추를 제안할 권한이 없어요. 그 대통령 탄핵은 본회의장에서 150명 이상으로 발의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청원 심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안건이냐. 그래서 국회법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거 가지고 왜 이것이 진행됐냐라고 따져봤자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의사진행 발언하려면 본인 했기 때문에 손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네, 박은정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증인들은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것조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마치 불법적인 출석 요구서 전달 행위를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그 부분을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다 내려주시고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이 실제로 찬반 토론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절차상 대체 토론이 필요하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당 간사 간 이건 합의가 됐습니다. 5분씩 하시고 몇 명을 할 건가는 지금 간사들이 나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박규택 의원이 먼저 5분 하시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박은정, 조국혁신당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택 의원님 5분간 토론해 주세요. 잠깐만 토론하기 전에요. 진짜 지금부터는 토론하기 때문에 상대방 그 발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끼어들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시죠. 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은 그 상임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사 진행 발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뭐 묵살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증인 송달서를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입구에서부터 경찰과 또 경호처 직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희들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의결을 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이 청문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순조롭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지금 의사일정제 사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오늘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제 사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누구를 증인을 추가한다는 거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 분들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안건이 이미 사망으로 성립했는데요. 저희가 증인을 추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26일 김건희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이 6명에 대해서 26일 날 청문회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6분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내용이 실제로 토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 토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진우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는 우리 헌법상 함부로 개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야당 대표는 의전서에도 굉장히 높고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체 토론이 아닙니다. 증인과 발- 관련된 대체 토론이 발언을 자, 주진우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 타이머 꺼주세요. 발언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도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좀 참으세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도 좋고 뭐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끼어들기 하시는 분들 경고합니다. 142조 2항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할 땐 제발 좀 들어주세요. 주진우 의원 발언해 주세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아까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증인과 관련된 대체 토론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발언을 좀 하시겠쇼. 증인과 관련된 대체 박은정 의원님 그러니까 그 증언과 발언도 관련된 대체 끝나고 토론 하세요. 내용이 맞습니다. 끝나고 그게 왜 하세요. 아닙니까? 끝나고 하세요. 토론 6명에 네. 대한 증인에 대한 대체 토론이 아닙니다. 자, 또 말씀하시죠. 위원장으로서 발언 중간에 제가 발언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재량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 발언하세요. 제가 주진우 의원 발언에 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세요.
자, 발언하세요.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왔을 때 다 따져보겠죠. 법인카드 유용에 관련된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법과 헌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진우 의원 토론 내용 중에 또 위원장이 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입이 아픕니다. 이미 이 청원은 청원으로 성립이 됐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을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이 세 가지는 청원이 성립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 즉각 발의 요청, 이거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자 증인 채택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증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면 안 돼요. 나는 원초적으로 이 청원은 청원이 아니다. 성립할 수 없다. 그래 나는 토론도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퇴장하셔야 되는 거야. 앉아서 토론하면서 이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본인 말에 의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절차가 진행돼서 토론하고 있으니 그 이전에 이것이 청원으로 성립하냐 마냐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오늘 안건은 지금 6명 추가 증인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토론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가급적 제가 이렇게 가급적 증인 정진석, 홍철호, 송창진, 이원석, 강의구, 이동혁 이 추가 증인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아셨습니까?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또 우리 야당 의원들도 모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국회에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나라 잘 살게 하고 또 지역구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국회 탄핵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만 이상이 넘어서 사무처에서 법사위에 보냈고 지금 현재는 거의 140만이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5만이 넘어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은 왜 안 했느냐, 왜 탄핵 발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청와대에 접수된 거고 또 국회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 법사위원장이 해부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우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하는 것보다는 법사위에서 그 의견을 본회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자. 그래서 저는 제 토론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회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분 더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간사님, 박준태 의원님 토론하려고 하는데 토론 방해하지 마세요. 자, 토론해 주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 무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사위에서 그 국회법대로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 당연히 존중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국회 운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자, 조용히 하세요. 토론 종결 같은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동의를 할 수 있고요. 또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분 어떤 의원이라도 토론 종결 동의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이 토론 안 하셨죠? 네. 장경태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한 토론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동호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호 반복이 아니고 불법성이 얼마나 심한지 위원장님 국회법을 오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표결에 앞서서 위원장님 그렇게 안 해.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이럴 거예요.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토론 종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일 최혜병 관련 채택된 증인을 명단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 다음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 증인 명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 최은순 대통령 장모, 송윤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민태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이정필 서울구치소 수감 중, 최재영 목사, 송창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정정하겠습니다.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전이랍니다.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형래, 이렇게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